안녕하세요. 박계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시스템을 구성하는 SOC의 테크놀로지가 스케일 다운 되면서 전압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전압을 안정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모듈 혹은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파워 매니지먼트하고 VRM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파워의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버리지 파워와 RMS 파워를 살펴보고 이제 PMIC의 인트로덕션으로 PMIC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 와트로 표현하죠? 와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전압과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곱한 요 파워도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거를 뭐냐면 우리가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라고 그러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 소모하는지 에버리지 파워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파워야 평균 파워를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순간순간 변하는 파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파워 소모하는지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항은 아시는 것처럼 열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고 파워 소스는 파워를 다른 곳에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파워를 시간에 따라 곱해 줘야 되니까 파워가 순간적인 파워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면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줄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순시 파워를 시간에 따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에 쓰는 배터리는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하면 순간순간 파워를 쓰고 그게 배터리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얼마 동안 쓰면 다 소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파워 곱하기 타임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에버리지 파워라는 건 평균이죠. 말 그대로 평균 파워입니다. 우리 혈액망할 때는 액티브 파워 혹은 리얼 파워로 표현했는데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시 파워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 N명이 봤다 그러면 1번의 점수를 X1, 두 번째 사람의 점수를 X2, 그다음에 100명 혹은 N명이 보면 XN이라고 가정하죠. 얘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이 디스크리트 데이터의 평균은 다 더하죠. 그죠? 다 더합니다. 어디서부터요? 1에서부터 N까지 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로 하나요? N으로 노멀라이즈 시켜주죠.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X의 평균입니다.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의 평균이고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인 신호의 평균은 요 X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P로 치면 타임 함수겠죠. 그러면 연속적인 함수니까 이 썸메이션은 적분입니다. 얼마였나요? 한 주기까지 적분합니다. 시간에 따라 적분하죠. 그래서 뭘로 노멀라이즈 시켜줘야 되네? 전체 토탈로요. 여기서는 토탈이 어디에? T요. T로 노멀라이징 이게 파워의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평균치죠. 한 주기를 적분하고 그를 주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시 파워고 적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평균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 파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DC 소스가 DC가 있고 DC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죠. DC가 들어갔을 때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압이 D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DC 전압이 DC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컨스턴트하죠. 네, 컨스턴트한 거에서 이게 컨스턴트니까 타임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지면 컨스턴트 전압에다가 DC 전압에다가 전류의 평균치를 구하면 되네요. 그죠? 전류의 평균치를 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전류가 DC 때는 뭐 DC 전류에다가 평균값이 전압 평균값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DC다 그러면 평균 전력은 V DC 값 곱하기 I DC입니다. 그죠? 이게 파워예요. 이게 평균 파워입니다. 만약에 얘가 AC 시그널이면 어떨까요? 사인웨이브 보고요. 우리 그 가정에 들어오는 220V, 그죠? 220V 정확히는 RMS 값입니다. 220V RMS 값 우리나라는요. 이 사인웨이브와 시너소드 웨이브가 들어왔을 때 피크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 전력을 평균 전력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사인웨이브는 시간에 따라서 앰플리트가 변하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압 곱하기 사인웨이브로 변하는 전류를 곱하면 파워도 순식으로 변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입하는 것이 RMS 값입니다. RMS 값은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DC 전압을 예를 들어서 여기 VDC입니다. 이 DC를 전류의 이렇게 저항에 연결하면 이 저항에 소모하는 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R분의 V 스퀘어입니다. 그죠? DC 스퀘어겠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전류를 공급하면요. 이렇게 전류를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는요. VI잖아요. 그러면 전류 IDC를 곱하면 여기 R이면 파워가 I DCR이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IDC 타임스 R이죠. 자, DC 전압 전류를 저항에 연결하면 파워가 이런 식으로 R분의 V 스퀘어 혹은 I 스퀘어 R로 이렇게 파워가 소모됩니다. 자, 동일하게 요 AC를 여기다 가했습니다. 이게 V죠. V라고 표현하고요. 동일한 저항입니다. 자, 동일한 파워를 공급할 때 여기에 동일한 파워를 공급하는 이 AC 값, 이 DC와 동일한 파워를 공급하는 AC 값, 이거를 Effective Voltage 혹은 RMS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펙트라고 표현하면요. 요거와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펙티브 값을 RMS라고 표현합니다.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그죠? 전류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루트 민 스퀘어를 정의를 하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표현하면요. 루트 민 스퀘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스퀘어 되는 값을 어떤 x 값입니다. x의 스퀘어 된 값을 민을 취하는 것이죠. 그럼 그 주기 동안 적분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하면 민 값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겁니다. 요게 x의 RMS 값이죠. 말 그대로 정의를 한 겁니다. 스퀘어 루트는 민 스퀘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동일한 DC 값과 동일한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AC 이
그걸 RMS라고 그러는데요. 자, 순시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시 전력은 순시 전압 곱하기 전류죠. 이걸 적분해서 평균 전력이 되죠. 자, 얘를 전류는 R분의 V죠. 그죠? 양단에 걸린 전압을 R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R은 상수니까 빠져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게 어떤 볼테지의 스퀘어를 평균한 거죠. 볼테지 스퀘어를 평균한 겁니다. 얘의 스퀘어가 얘를 스퀘어로 넣으면 이 VB 스퀘어로 넣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넣죠. 왜? DC와 동일한 파워 간선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때 EFF는 뭡니까? 얘의 스퀘어로 취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전압의 볼테이지 스퀘어 된 값을 평균을 구해서 그걸 스퀘어로 취한 겁니다. 이게 전압의 RMS 값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 RMS 값은 동일하게 전압을 전류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RMS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220V라 하면 220V RMS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웨이브라고 가자면 얘는 피크치로 보면 스퀘어로 T 곱하기 220V가 RMS가 되겠습니다. 이게 V 피크치예요. 최대값입니다. 300 얼마가 되겠죠? 스퀘어로 T는 1.4 썸씽이니까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인 웨이브, 시너소이들 웨이브는 피크치가 VM일 때는 얘를 계산하면요. 피크치의 디바이드 바이 스퀘어 T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파워 매니멀 설계할 때 L과 C를 이용한 파워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합니다. L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보면 L을 에너자이징 할 때 L은 이것이죠. L은 전류가 흐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르면 기전력이 생깁니다. 자기장에 의한 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기전력이 VL입니다. VL은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생기는 건데 거기에 비례상수가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에 인덕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의 변동량은 인덕터 양단에 걸린 전압의 L배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변해요? 시간에 따라 이런 기울기로 변합니다. 이게 인덕터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인덕터 에너지를 쐈습니다. 그 에너자이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인덕터 끊겨 있을 때는 인덕터에 쌓여있는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전달합니다. 디에너자이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각파가 돼요. 그래서 파워 매니먼트 LC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그걸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삼각파에 대한 RMS 값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LC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파워 이피션시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필요한 것이죠.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그 상승할 때 요 식을 구할 수 있죠? 요 식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강할 때 요 커브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왜냐면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m이고 이 기울기는 요 시간에 따라서 t에서 어떻게 변했네? 2m 변했을 때 이렇게 변했지요. 기울기고요. t고요. 그 스퀘어한 게 요 텀입니다. 그죠? 앞에 텀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은 기울기는 같을 텐데요. 이 절편은 이렇게 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 절편이 구해집니다. 그죠? 네. 절편이고 기울기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피크치의 피크 나누기 스퀘어 루트 3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는 DC가 없지요. 여기 DC가 있고 AC가 있습니다. 그죠? DC가 3V네요. 여기 AC는
요게 A시네요. 그죠? 이렇게 있을 때 RMS 값은 어떻게 되나요? RMS 값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RMS 값은요. 전체 RMS 값은 요 DC RMS 값 스퀘어합니다. 그 다음에 AC에 해당되는 RMS 값 스퀘어해서 스퀘어 루트에 M 오면 여기에 토탈 RMS 값이 됩니다. 토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토탈 RMS 값이 돼요. 그죠? 토탈. 즉 X1, X2 이렇게 디스크릿 값이 N까지 있다 그러면요. 얘들의 토탈 RMS 값이 어떻게 되냐면 X2의 RMS 값은 각각의 RMS의 스퀘어를 이렇게 다 더합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 취하면 토탈 그 X1의 XN의 토탈 RMS 값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DC와 AC 있으니까 DC RMS 값 이거죠. DC RMS 당연히 DC예요. 그죠? 스퀘어죠. 그 다음에 사인 A의 RMS 값, 전체 스퀘어 트라이앵글 AC의 RMS 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2 그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RMS와 에버리지 파워를 보고 이제 전화기, 모바일에 들어가는 포터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 시스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은 TI의 그 광고를 인용했습니다. TI가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블락들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화기를 한번 보죠. 전화기 파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댑터 있는 DC 파워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USB로도 그 적은 파워지만 파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를 파워 외부에서 파워를 받으면 배터리에 저장하면서 쓰죠.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죠. 얘는 리차지 충전해서 쓸 수 있죠. 차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의 각종 보호 장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나중에 이제 바깥에서 하비스팅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에너지 하비스팅 테크닉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태양판이죠. 태양판을 해서 솔라 차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래 피부에 가면 피부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에너지죠. 그 다음에 요새처럼 이제 와이어리스 파워가 있죠. 즉 선이 없이 충전하는 겁니다. 그죠? 무선 충전이죠. 그다음에 배터리 차저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차저해야 되니까요. 어댑터를 통해서 차저를 하든 혹은 USB를 통해서 차지를 차지합니다. 무선 충전을 통해서 차지를 하든 차지를 하죠. 배터리 차저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굉장히 민감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프로텍션들이 있어요. 그죠? 배터리 프로텍션과 배터리 정품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표준을 배터리 퓨얼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자, 얘를 배터리 전압이 예를 들어서 만충전이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리튬이온은 4.35V가 됩니다. 발 한 불 들으면요. 이 4.35V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SOC가 0.8V를 요구한다. 그럼 0.8V 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1.8V를 요구한다. 그럼 1.8V를 다운 시켜줘야 되죠. 자, 이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리니어로 다운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그 리니어 레귤레이터고요. 여기 대표적인 게 LDO입니다. 노 드롭아웃 레귤레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 좋지만 이제 하이 파워를 공급할 수 있고 효율이 좋고 그렇지만 이제 아웃풋 노이즈가 좀 있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에 파워 스플라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스텝 다운이 있습니다. 스텝 다운이죠. 출력이 항상 입력보다 적습니다. 그거를 스텝 다운을 버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스텝업이 있죠. 즉 전압 내가 입력 전압보다 출력을 더 높게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디오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오디오나 파워 IC 파워를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텝업이라는
DC 컨버터를 씁니다. 스텝업은 부스트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스윙하고 싶습니다. 즉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벅 부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모아놓은 걸 파워 모듈이라고 그러고요. 그 파워 모듈 중에서 이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모듈이라는 VRM이 있습니다. 모든 뭐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서 PC라든가 이런 거는 다 VRM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는 CPU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앞에 VRM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모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파워고 그렇지만 그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차지 펌프입니다. 즉 스위치와 캐패시터를만 가지고 이제 파워를 업 시킬 수도 있고 다운 시킬 수 있는 차지 펌프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배터리 차저도 차지 펌프와 LC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잘 조합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배터리 차저를 차저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실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LED 드라이버라든가 디스플레이 공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파워라든가 그죠? 많습니다. 그죠? 이더넷을 통해서 파워를 공급하는 거, 뭐 RF 파워, 뭐 이런 파워들이 많지요. 이 토탈 다 합해서 공부하는 게 파워 IC고요. 그 중에 이제 시스템 파워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파워의 매니지먼트하는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도 있겠죠. 자, 이게 제품은 이제 갤럭시 노트 20가 나오기 때문에 한 1, 2년 전 제품이지만 여기 속을 들여다보면 요거는 택 인사이드나 뭐 두어 군데서 이거를 제품이 나오면 바로 테어다운을 합니다. 다 분해를 해서 이 정보를 이제 일부는 공개하고 레포트를 팔아야 되니까 잘 정리된 레포트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팝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제법 되겠죠. 같은 경쟁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합니다. 얘는 여기서 적용을 했고요. 요 주체는 택인사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파워만 보면 말이에요. 파워만 보면 여기 삼성께 들어갔네요. PMIC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떤 PMIC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페어차일드에 볼티지 레귤레이터 들어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맥심에 PMI 여기도 들어있네요. 아마 얘가 SOC 드릴 그 메모리네요. LPDDR인가 보니까 메모리네요. 그다음에 그죠? 이게 플래시 메모리고 이게 DDR인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파워 엔블러프 트래킹 파워 서플라이네요. 파워 IC 쪽에 붙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워를 엔블러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높은 엔블러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파워는 요거를 정확한 건 예를 그대로 따라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파워가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엔블러프 트래킹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워 스플라이입니다. 엔블러프 트래킹 파워 스플라이입니다. 주로 이제 그 파워 IC죠. 여기처럼 이게 GSM 파미네요. GSM 시스템의 파워 모듈이네요. 이런 게 전력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는 RF 트랜스버가 있고요. 그죠? 삼성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플레이 파워 매니지먼트가 있네요. 그죠? 우리 디스플레이 LED, OLED든 이런 거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파워 매니지먼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파워 매니지먼트가 또 있네요. 그죠? 상당히 파워 IC가 많죠? 여기에 또 파워가 있네요. 얘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AP의 파워 소스 같은 애요. 여기 큰 거 있죠? 이런 큰 거. 이 큰 거.
이 큰 것들은 인덕터입니다. 즉 그러면 이 개수를 따지면 LC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대략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와이어리스 파워 여기 있네요. 와이어리스 파워는 IDT 거 썼네요. IDT가 와이어리스 무선 충전 IC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 거에 이 파워 IC 여기 또 있네요. 파워 IC인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기판 그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IC들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왜? 전력을 적게 써야 되니까요. 그죠? 데이터 센터는 전체 운영비가요. 데이터 센터에 부품도 있지만 이 열이 많은 그래픽 카드 열이 많은 거를 그 쿨링하는 쿨링 시스템 무진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대략 어디냐면 쿨링을 잘 할 수 있는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한번 잘 구글링해서 보시면 바닷가에 많습니다. 그 얘기는 쿨링 하기 위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내가 배터리를 한번 충전했으면 얼마나 오래 쓸 건가, 그죠? 오래 쓸 건가? 배터리 라이프 관점이죠. 그러면 배터리는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배터리 에너지를 오래 쓰려면 순간적인 파워 그를 매니지먼트 해야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야 돼요. 어찌됐든 효율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에너지 등급을 써놨죠? 등급이 3등급인지 4등급인지 효율 관점에서, 그렇죠? 효율 관점에서 등급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것들이 다 파워를 써요. 그 파워가 대용량 파워냐 좀 중간이냐 아니면 작은 파워냐의 그 차이는 있지만 전체 전력에서 오면 그 전력을 원하는 쪽으로 조절해서 파워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워 효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바일로 조금 다운 시켜서요. 모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튬이온 발전을 합니다. 굉장히 발전해요. 배터리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배터리 하나가 가지고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파워는 볼테이지 곱하기 이거니까는요. 예를 들어 전압을 올려도 파워를 올릴 수 있죠. 파워 올린다는 것은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것이야. 그다음 면적을 많이 하면 면적 파워에 들어가 있는 캐패시터니까 캐패시터 면적을 많이 하면요. 에너지를 많이 소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가 SOC가 필요로 하는 또는 모바일 시스템이 필요하는 요 파워는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왜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니까는요. 게임도 있죠. 막 모든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전화기로 다 두르잖아요. 전화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이제 파워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하고 이 시스템 필요한 거에 갭이 있습니다. 야, 그대로 놔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워를 공급할 때 파워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전압을 줄여주고, 그죠? 어떤 때는 클락을 낮춰주고 해서 토탈 에너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MIC이라는 거죠. 파워 매니지먼트 IC입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IC는 파워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낮춰주는 스텝 다운하든가 혹은 올릴 스텝업하든가 그런 걸 하고요. 또 이제 걔를 시스템마다 어떤 데는 파워를 높게 주고 낮게 주고 이런 거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MIC이 필요합니다. 물론 SOC도 노파워 디자인을 해야 되고 파워를 아낄 수 있는 걸 해야죠. 자, 디지털 파워의 파워 컨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버터가 가장 간단한 디지털이죠. 이 인버터가 있으면 말이에요. 인버터가 있으면 여기에 캐패스가 있겠어요. 여기에 VDD가 있겠죠. 여기에 그라운드겠죠.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게 인풋이겠죠? 자, 인풋이 이렇게 로에서 하이로 가면 출력은 하에서 로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에서 로가 오면 로에서 하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 출력 관점에서 보면 폴링을 하고요. 라이징을 합니다. 이 액티비티가 폴링, 라이징 하면서 에너지가 자 보면 여기가 출력이요. 0볼트에서 1볼트 갈 때는 이렇게 공급을 하겠죠. 자, 즉 VD를 통해서 이 CL은 페라시틱 캐패시턴스입니다. 이 CL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축적하는 게 2분의 CV 스퀘어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에너지 스토어하면서 여기서 P모스에서 소모하는 게 2분의 1 V 스퀘어 C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VD 입장에서 보면 공급하는 게 CV 스퀘어예요. VD 스퀘어입니다. 그죠? 자, 이 축적된 거는요. 다음 사이클에 1에서 0 변하는데 요 그라운드로 소모합니다. 즉 그러면 보면 라이징 폴링 하면서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냐면요. 요만큼 소모합니다. 요만큼 소모해요. 자, 그러면 에너지 토탈 소모하는 거 보면요. 에너지 평균 에너지를 보면요. 평균 에너지는 파워 나누기 시간이에요. 그죠? 타임이에요. 타임이죠. 그렇죠? 자, 이 에너지 파워는요. 파워는 요거잖아요. 요 EC VDD 스퀘어예요. 그리고 타임은요. 요 타임은 여기다가 평균 에너지가 이게는 넘버 오브 폴링 플러스 엔드 라이징이에요. 라이징 이벤트 어드죠.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주기에다가 곱하기 넘버 오브 사이클이죠. 한 주기의 시간에다가 몇 사이클이 움직였냐 이거죠. 자, T분의 1은 뭐예요? F예요. F, C, V, D, D 스퀘어예요. 그죠? 자, 요거를 간단하게 알파로 놓자고요. 알파로. 자, 알파로 놓죠. 그러면 요 파워, 온오프 할 때의 파워가 다이내믹 파워인데요. 다이내믹 파워예요. 이 다이내믹 파워인데 이 다이내믹 파워는 뭐예요? VDD의 비례예요. 스퀘어의 비례예요. VDD 스퀘어예요. VDD를 낮추면 낮출수록 다이내믹 파워가 줄죠. 그죠? 클락이에요. 클락의 스피드입니다. 클락의 스피드는 왜요? 폴링, 라이징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소모하고 에너지 축적 소모했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이벤트, 라이징, 폴링의 이벤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클락 스피드가 낮추면 전력이 덜 먹고 빠르면 이제 전력이 더 많이 먹는 거죠. 이거는 캐패시터의 페라스 캐패시터 이렇게 페라스 캐패 CL입니다. 이거는 아까 표현했죠. 이벤트가 얼마 그 사이클당 폴링 몇 사이클에 폴링 그과 라이징이 몇 번 일어나냐 이런 거죠. 요게 다이내믹 파워고요. 여기는 스태틱 파워예요. 그리고 리키지죠. 리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동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력이 이렇게 변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면 이게 폴딩 타임이 이렇게 팍 굉장히 가파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N모서 P모서 동시에 턴온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턴온되면 되나요? VD에서 그라운드가 전류가 쫙 흘리죠. 이런 걸 크로스바 커런트라고 그러고요. 이 크로스바 커런트로 인해서 파워가 소모되지요. 대략 다이내믹 파워 요 파워의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논문들을 보면 10% 수준이라고 그러고 그 파워 리키지 파워죠. 리키지가 많이 흐르면 얘는 뭐예요? 리키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DD를 낮추면 돼요. 여기에 이제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에너지를 매니저한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캐패시터는 우리가 픽스드 레이아웃을 하고 IC를 만들면 캐패시터는 우리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건들 수 있어요? 클락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 굉장히 빠른 걸 한다? 그럼 당연히 클락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에서 클락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VDD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전화기 같은 경우는 말을 한다. 보이스죠. 이거는 전화기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전화기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액티비티예요. 그러면 파워를 확 줄이고 클락도 낮출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액티비티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파워를 줄일 수 있고 클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매니먼트하는 거, 이게 다이내믹 볼테이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고 그래요. 볼테이지도 조절하고 프리퀀시도 조절하는 거죠. 구글링에서 D, B, F, S를 쳐보시면 이제 하도 유명한 말이라서 구글링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SO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파워를 로파워를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가장 심플한 거, 다이내믹 파워를 줄일 수 있는 게 액티비티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필요 없을 때는 잠시 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클락 게이팅 하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이네이블 신호예요. 이네이블 신호 1 그러면 이네이블 된다고 쳐요. 하이가 들어가면 그럼 클락이 여기로 들어가 있어. 클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클락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이 액티비티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1이면 그냥 통과하죠. 클락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엔드 게이트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버블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로일 때가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네이블이 1이면 클락이 여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블락은 놀고 있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만 가진 상태에서 액티비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워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이 클락 게이트는 상당히 그 파워 세이브하는 데 좋은 툴이고 뭐 그 SOC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클락 게이팅보다 더 센 거예요. 얘는 그 아예 파워까지 꺼버리는 겁니다. 파워 게이팅에 파워 꺼요. 파워를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외부에서 들어온 파워고 여기에 디지털 블락이라고 가정하면 얘를 니키즈까지 다 끄고 싶어요. 다이내믹 파워 플러스 니키즈까지 다 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빨간 요 파워 트랜스터 즉 유닛 트랜스를 패러렐하게 여러 개 연결합니다. 그 순차적으로 그 시간을 주고 이렇게 컨트롤해요. 그죠? 컨트롤합니다. 시간을 두고 한 번에 와장창 켰다 하면 여기에서 전류가 와장창 들어가죠. 이런 전류가 와장창 들어가는 걸 이너시 커런트라고 해요. 이너시 커런트가 많아지면 디바이스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얘를 천천히 꺼줍니다. 시간을 두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는 껐다가 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아까 파워 게이팅은요. 그냥 파워 서플라이 넣어놓고 클락만 넣어야 되니까 그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끄고 살리고 끄는데 시간이 상당히 작게 걸립니다. 근데 파워 게이팅은 얘를 파워를 끊었다가 키워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응용에 따라서 파워 게이팅을 쓸 수 있는 곳, 안 쓰는 곳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얘는 파워 게이팅은 니키지 커런트로 인한 스테릭 파워 플러스 다이내믹 파워를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파워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 한번 고민해요. 이게 SOC입니다. 뭐 요새 핫한 게 AP 혹은 NPO, Neural Processing Unit AI 칩이죠. 예, 저요, 과정에. 자, 여기에 공급을 하고 싶어요. 예, 파워를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있고 이를 쓰면 아까 레귤레이션을 했죠. 여기에 스텝 다운도 있고요. 스텝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업 다운 다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을 조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1V, 1V를 항상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얘가 살아있을 때 1V 공급합니다. 그죠? VDD 공급해요. 또 살아있는 기간 동안 VDD 공급해요. 살아있는 기간 VDD 공급합니다. 그러면 요거 타임 곱한 거 VDD 곱하기 이 타임, 이 기간 동안 타임 곱하기 이 에너지죠. 에너지 이렇게 소모합니다. 이렇게 소모하죠.
에너지는 파워를 시간에 따라 적분한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일하는 액티비티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어떤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 파워가 그 매니지먼트 관점, 에너지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템퍼리처 온도가 올라가면 스피드가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오래돼서 올라갔다 그러면 얘 스피드 낮춰져서 파워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스피드를 낮추는 그러면 스피드 낮출 수도 있고요. 파워를 낮춰서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일정하게 공급해주면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이 얘가 예를 들어 아까 보이스 이메일 보낼 때하고 보이스 통화할 때하고 아주 하이 스피드 굉장히 다이내믹한 게임을 할 때하고 스피드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스피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보이스 할 때는 최대한 낮춰서 동작시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공급해주면 그걸 할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조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이제 그 변에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요.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N모스, P모스가 이게 티피컬 거 딱 때리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N모스가 패스트 모드로 들어오고 P모스가 슬로우 모드로 들어와요. 그죠? 여기는 두 디바이스 굉장히 빠른 걸로 들어와요. 굉장히 N모스, P모스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N모스, P모스 다 스레시홀드 높아서 스피드가 느린 거예요. 슬로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쪽은 패스트 스레시홀드 낮지만 한쪽은 스레시홀드 높은 거. 이게 반대죠. 한 디바이스가 스레시홀드가 이렇게 해서 전기 분포로 나와요. 그죠? 전기 분포로 나옵니다. 그걸 쉽게 그래서 말한모로 이렇게 딱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질 수 있고 양산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떨어져도 다 양산 패스예요. 그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클락이나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슬로우 나왔다 하기. 그러면 좀 전압을 오버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전압을 높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슬로우 들어온 거를 좀 그걸로 인해서 디바이스가 좀 스피드 늘리는 거를 오버드라이브해서 스피드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못 합니다. 일정하게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까 같이 이 다이내믹 파워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리키지 파워도 조절하면 어때요? 전압을 조절하면 돼요. 그죠? 서플라이 볼테이지 조절하면 됩니다. 즉 PMI기 파워 모듈이 SOC나 다른 디바이스에 주는 SOC로 제한을 하죠. SOC에 주는 전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클락은 파워 매니터가 하는 게 아니니까 클락도 SOC 자체 내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동시에 조절하는 걸 뭐냐면 다이내믹 볼티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고 프리퀀시 스케일링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파워를 최적화하는 거죠. 에너지를 매니먼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맥스 파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원하는 것보다 좀 낮게 줘도 되는 거는 낮게 주고요. 풀리 줄 수 있고요. 오버드라이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SOC하고 그걸로 공급해주는 이 PMIC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를수 좋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은 대부분이 다 ISK-C로 해요. PM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ISK-C하고 컴패터블한 거죠. 자, 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수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공급할 수 있다. 키트로요.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로 끌고 갈 수 있겠죠. 스피드 빨리 해야 하니까. 그래서 보면 이 볼테이지는 상대적으로 늦어요. 얘가 명령을 합니다. 야, 나 1볼트 주세요. 그러면 얘가 받아서 얘가 네가티브 되거든요. 그것을 1볼트 줘야지 하고 조절한 다음에 안정되면을 주는 거죠. 그죠? 시간이 걸립니다. 네, 클락은요. 이 내부에서 조절하면 돼요. SOC 내부에서 조절하니까 상대로 빨라요.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거 이런 거를 closed DVFS라고 그래요.
그죠? 전체 그 스피더들이죠. 스피더들입니다. 굉장히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빨라질 텐데, 하여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즉 PMI과 SOC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전압 볼티지를 변하는 양을 빨리 변할 수 있고 늦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워 컨셉을 배웠습니다. RMS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파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전체 파워 효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내믹 파워와 스태틱 파워가 있는데 걔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워를 공급할 건가 해서 간단하게 파워 매니지먼트의 컨셉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VRM의 컨셉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즉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듈하고 그 다음에 PMI의 컨셉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런 쪽에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채널 이름은 평화 파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